안녕하세요, 피카셀입니다. 오늘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뉴스를 가지고 와서 구독자님들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최근 2달 동안에 세관이 라부부라는 인형 아시죠? 그 라부부 인형에 대한 위조 의심에 대한 제품들을 7,000점을 통관을 보류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7,000점이나 지금 가품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인데요. 얼마나 이제 인기가 많으면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지, 그리고 최근에 또 정가 수십만 원 하는 한정판의 라부부 인형들이 또 경매에서는 거의 2억 원대에 낙찰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라부부가 왜 이렇게 뜨고 있는지, 왜 짝퉁에 대한 수입 시에 어떤 법적 리스크가 있는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부부를 판매하는 팜마트라는 회사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라부부는 홍콩 출신의 카오싱 룽이라는 디자이너가 만든 캐릭터인데요. 중국의 왕구기업 팜마트가 글로벌로 지금 유통하고 있는 중이고, 19년도에는 한국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국내 1호점은 이제 메가박스 코엑스점, 이제 수도권의 뭐 명동 롯데 영플라자점이라든지 열고 있는 와중에 23년도에 블랙핑크의 리사가 라부부에 대한 인형을 선보이면서 그때부터 인기가 지금 많아지면서 최근에 이 인기가 급등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해당 상품을 블라인드 박스 구조로 구매를 할 수 있는 형태라 가지고 충동 구매를 유도하는 문제도 동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관세청의 자료인데요. 최근 2개월 동안 통관이 보류된 라부부 관련 제품이 한 7,000점여 점에 달한다. 적발된 물품은 봉제 인형뿐만이 아니라 피규어, 열쇠 고리, 휴대폰 케이스 등 다양하게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했고, 다 해당 제품들은 통관 보류되면서 아마 폐기 처리가 될 것이고요. 대부분이 이제 중국의 테무나 알리익스프레스 통해 가지고 유입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보통 가격이 이제 10,000원 이하로, 이제 정품은 기본적으로 20,000원 이상의 제품들이다 보니까 절반에 미치지도 못하는 가격으로 이제 판매되어서 한국으로 들어온 케이스들입니다. 이런 케이스들은 특히 이제 위조 제품들은 외형이나 로고까지도 정품과 거의 유사하게 들어오기 때문에요. 일반 소비자가 육안으로 사실상 구별하기에는 쉽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진품으로 오인해서 구매하는 사례가 지금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위조 의심 물품에 대한 통관 검사를 강화하고, 적발된 제품들은 통관 보류해서 즉시 폐기하는 엄정 대응을 할 것이라고 공지했고요. 그래서 공식 판매처가 아닌 곳에서 정품 가격보다 현재 낮은 가격으로 구매하고 판매하는 제품들은 위조 제품일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라부부 이슈되는 부분들을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중국에서 인민일보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블라인드 박스와 블라인드 카드는 어떻게 아무 규제가 없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블라인드 판매 방식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불문하고 소비자 재력이 부족한 아동과 청소년의 충동 구매를 부추기고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블라인드 판매 방식의 비즈니스 모델은 아동과 청소년 등 어린 소비자들이 쉽게 구매 중독에 빠지도록 미성년자의 심리적 약점을 교묘하게 겨냥해서 설계했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그 CNN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국제 경매에서 라부부 피규어가 15만 달러, 약 2억 500만 원에 낙찰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피규어는 라부부의 초기 모델로 단 한 점만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높이 131cm의 민트색의 장난기가 가득한 미소와 날카로운 이빨이 특징입니다. 라부부만 취급한 첫 전문 경매여서 이번이 더 주목이 됐었고요. 또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매장에서 절도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대량의 라부부를 가지고 도망간 절도 사건도 있었고, 홍콩의 사마페 압수품 중에서도 대형 라부부 인형이 포함됐다라는,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도 이렇게 인기가 많고, 또 일본에서는 또 중국인들이 일본의 팜마트를 가서 이제 라부부 인형이라든지 관련 제품들을 사재기하는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싸움도 나고 하는 일들도 생겼고요. 이렇게 이제 인기가 너무 가속되다 보니까 한국에 들어오는 이런 가품들에 대한 물량들도 점점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품을 수입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거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세법 제235조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을 금지한다라는
법이 있고요. 또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이제 25년 7월부터는 최대 5배 이상 배상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관 절차의 경우에는 세관의 통관 보류 통지가 되고요. 그다음에 권리자, 수입자 이제 소명을 해야 되고 정품 증빙이 없으면 바로 보류가 유지가 됩니다. 그렇게 보류가 10일 내에 가품이 확정되는 순간이 오면 폐기가 원칙이고 반송이나 치하는 제한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관을 광행하려 한다면은 과세 가격의 120%를 담보해야 이제 가능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가품에 대한 수입은 안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하더라도 항상 리스크가 있다. 그리고 뭐 다양한 방법으로 가품을 수입하는 루트를 찾아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매출을 일으키고 많은 이제 마진을 일으키더라도 한 번의 리스크로 그렇게 벌었던 돈들이 한 번에 사라지거나 법적으로 처벌받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소비자와 셀러가 겪는 이제 실제 피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개인용이면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개인도 예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수입 자체가 금지이기 때문에 개인도 가지고 오셨다가 법적인 처벌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또 폐기 시에 금액 환불도 어렵기 때문에 웬만하면 개인적으로도 가품 구매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사업자의 경우에는 상표권자에 대한 손해배상, 그 다음에 형사처벌, 그 다음에 세관, 척발, 이력 등이 있으면은 향후에 어떠한 수입 물품을 수입하더라도 계속 이걸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기 때문에 사업자들 분들도 이런 이제 가품에 대한 수입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품을 구매하실 때 체크리스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판마트 코리아나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그리고 공식 몰에서 구매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박스에 QR코드를 이제 스캔을 해서 이제 공식 도메인과 연결되는 게 확인이 되는지, 그 다음에 도색이나 마감, 무게 확인을 통해서 이게 정품인지 아닌지를 뭐 육안으로 확인하시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하시는 게 좋고, 구성품이라고 하는 카드나 설명서 같이 들어가 있는지도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정가 대비 너무 가격이 싸다 그러시면은 기본적으로 다 가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품은 이제 무조건 수입을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브랜드 상품 그리고 정품을 가지고 오셔서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권한과 권리 그리고 그에 따른 라이센스 계약서 등을 잘 구비하셔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라부부 인형과 관련한 이슈들을 다루면서 정품과 가품에 대한 반복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잘 풀어나갈지를 피커셀도 다양한 이슈들로 계속 말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